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 김윤태입니다. 저희 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티스 개발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발표 내용은 기술 개발 배경, 기술 개발 경위, 그리고 연구 결과, 추가 연구 계획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미생물군 유전체로서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장내 세균총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 정보를 말합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 관련 연구들은 최근 들어 사이언스, 네이처, 셀지 등 다양한 그 논문에 발표가 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과 13년에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올해 10대 연구 성과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에너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필수 비타민 등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면역 조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패토젠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했을 때 이런 것들을 프로텍션하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재미난 연구 결과가 이제 2006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뚱뚱한 사람으로부터 장내 미생물을 이식한 이식 받은 쥐는 이제 뚱뚱한 쥐가 되게 되고, 마른 사람으로부터 이식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쥐는 마른 쥐가 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후에 제2형 당뇨병에서의 효능, 그리고 이제 대장암에서의 이제 바이오마커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류마티즈 관절염이나 뇌신경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관여를 하고 조절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갱년기의 정의는 의학적으로 여성의 생식 기능이 소실하는 징후로 나타나는 월경 폐질 시기입니다. 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여성 평균 폐경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현재 이제 100세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갱년기 이후의 삶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삶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기롭게 갱년기를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요 원인으로서는 성호르몬의 분비 감소, 즉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분비 감소에 의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폐경이 되게 되면 이러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폐경기 여성 중 약 75%가 이러한 대표적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갱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안면 홍조, 얼굴이 이제 빨개지고 이제 화끈거리는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건망증, 그리고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이제 덥거나 춥고 많이 땀이 많이 나게 되는 이런 발한, 그다음에 우울감에 좀 빠지게 되고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면 장애라든지 심계 항진, 또한 뼈 근육 통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골밀도가 이제 점차 감소되면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갱년기와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갱년기 시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갱년기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 관리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시장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2015년에 이제 백소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갱년기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이런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관련된 부작용으로 해서 시장이 정체 상황이지만, 전체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 시장을 보았을 때는 이제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바이오티스 같은 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연평균 7%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프로바이오티스 즉 유산균은 단순 장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념을 넘어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티스는 소화기관 개선 기능과 추가적으로 이제 혈압, 알레르기, 비만 개선 등에 대한 효능에 대한 연구가 계속 꾸준히 발표됨에 따라서 관련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티스를 이용한 갱년기 증상 완화 제품이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갱년기 여성 증상 완화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소재 개발 관련된 과제 정보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에스트로겐 장내미생물 상가분석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 갱년기 증상 완화 프로바이오틱스의 산업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과제를 통해서 갱년기 모델을 구축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법을 통해서 장내미생물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후보 프로바이오틱스 YT1을 선정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갱년기 모델에서의 그 개선 효능을 확인하여서 최초로 프로바이오틱스 YT1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YT1의 도출 개요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난소 절제 모델인 이런 그 갱년기 모델을 구축을 하였고요. 보시는 그 빨간색 그 네모칸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의 시기에서 저희들이 장내미생물 분석을 하였습니다. NGS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장내미생물 균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모델링과 어떤 타겟 장내미생물을 분리해내서 저희가 YT1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모델에서의 장내미생물 균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두 가지 군이 있는데요. 정상군과 장내미생 갱년기를 유발한 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갱년기 유발 후 초기에는 두 군의 어떤 장내미생물의 전체 균총의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8주가 지났을 때에는 갱년기 모델을 유발하고 18주가 지났을 때에는 그 정상군에서 갖고 있는 장내미생물의 성격이나 그 갱년기 모델을 유발한 장내미생물의 성격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100종 이상의 미생물을 발굴해서 타겟 미생물을 확보하였고요. 이후에 이렇게 정상군과 갱년기 유발군에서의 서로 차이가 나는 연관성이 있는 두 종의 미생물 후보군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YT1과 YT2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YT1은 저희 그 균주 기탁증을 가지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이지만 그 종으로 봤을 때는 그 아래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종류로 나와져 있는 것이 바로 그 19개의 고시형 그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위장관 구강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기 조건에서 분리 배양이 가능한 균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갱년기 모델을 유발한 후에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 YT1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보여드리는 그 연구 결과의 군들은 먼저 정상군과 갱년기 모델군, 그다음에 갱년기 모델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한 군, 그리고 갱년기 모델에 YT1을 투여한 군의 순서로 데이터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갱년기 모델을 유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것들은 이제 골밀도입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저희가 갱년기 모델에서 약 10% 정도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YT1 투여에 의해서 이렇게 갱년기 유도에 의해서 감소한 대퇴부 골밀도가 YT1에 의해서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갱년기 모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동물 행동학적 현상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보이는 것이 통증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계적 이질통 역치값을 이렇게 봄프레이 필라멘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기계적 이질통의 역치값이 갱년기 모델에서 약 90% 정도 감소되는, 즉 그 통증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되는 현상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YT1 투여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된 통증 민감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서도 나타나는 이제 우울감과 관련된 그 포스트 스위밍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우울증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그 우울감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단기 기억력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그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쥐를 한쪽 방에다가 이제 넣어놓고요. 그래서 동물을 넣어놓고 이제 불을 밝혀주게 되면 이제 불을 밝혀주면서 동시에 가운데 다른 쪽에 있는 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동물은 그 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것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옆방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전기적인 충격을 바닥에서 주게 되면
쥐가 놀라게 되고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똑같은 실험했을 때 그 기억력을 갖고 있는 그 아팠던 기억을 갖고 있는 쥐는 이제 옆에 방으로 옮겨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레이턴시 타임을 봤을 때 갱년기 모델에서 감소되는 이런 단기 기억력이 YT1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체지방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적으로 갱년기 모델을 유발하게 되면 그 일주일만 지나더라도 정상주에 비해서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바디웨이트 증가가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그 에스트로겐을 처리하게 된다면 그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체중의 증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처리하게 되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YT1은 전체 체중의 바디웨이트를 전체의 바디웨이트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그 YT1의 효능은 기존의 그 에스트로겐 대체제나 이렇게 그 호르몬 대체제의 그런 영향이랑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테 그 독립적인 어떤 효과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전체 체중에는 변화가 없지만 혹시 이제 체지방량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군에 비해서 갱년기 모델에서 체지방량이 3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YT1 투여에 의해서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양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섭취량과 식수 섭취량을 보았는데요. 체중 대비 보았을 때 갱년기 모델에서 감소되는 어떤 현상을 보였고 YT1 투여에 의해서 이러한 식수 섭취량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주간 저희가 YT1을 투여하고 나서 그 생화학 지표를 혈액으로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좀 재미난 결과들을 얻었는데 그 ALP,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는 그 혈중 ALP 농도가 높아졌다는 그 의미는 골밀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군에 비해서 갱년기 모델에서 약 2배 정도 ALP 농도가 증가되는 것을 혈액에서 확인을 하였고 그 YT1 투여에서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을 저희가 측정을 해봤는데요. 정상지나 갱년기 모델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프로바이티스 YT1을 투여했을 때 혈당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그 TG, 트리그리사이드라고 하는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최근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성지방이 약 그 갱년기 모델에서 약 5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요. YT1 투여에 의해서 다시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주식회사 휴언스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었고 지난달 19일에 이제 조인식을 진행을 하였고요. 총 기술 이전 규모는 정액 기술료 2.8억 원, 경상 기술료 순매출의 2.5에서 3%가 되겠으며 추정 가치는 약 16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재 대량 생산 공정과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추가 연구를 또 진행을 해서 향후에 이제 개별 인정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갱년기 증상 완화용 최초가 되겠죠. 그 갱년기 증상 완화용 프로바이티스 제품화를 위해서 저희 한국식품연구원과 휴원스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YT1의 특허 균주 기탁증의 예시가 되겠고 현재 그 인체 적용 시험용 시제품의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갱년기 증상 완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특허를 2건을 출원을 하였고 현재 산업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YT1 균주의 인체 적용 시험 및 개별 인증 필수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